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8월 16일이면 1주년이 됩니다. 늘 제가 외쳐왔던 5060 시니어 분들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주년 기념을 맞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편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신설한 프로그램인 실행력이 답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오찬 PD인 최 PD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 P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실행력이 답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그 본편과 쇼츠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것의 어떤 뒷이야기들, 혹은 또 거기서 조금 부족했던 정보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조금 한번 정리도 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첫 회를 맞아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희망퇴직 과연 받을 것인가 버틸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희망퇴직 받을 거냐 버틸 거냐, 제가 저희 영상에서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45,000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만큼 희망퇴직이라는 주제는 우리 직장인들, 특히 4050 분들의 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제 은행권의 희망퇴직 이외에도 유통업, 다른 기타 대기업들도 예년 같으면은 연말에 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면 지금은 사시사철 희망퇴직을 받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희망퇴직, 오늘 진짜 이 희망퇴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희망퇴직 받을 거냐 버틸 거냐, 아마 여러분들도 닥쳤다면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되게 어려운 화두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뭐 준비해라 얘기하고 여러분도 고민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준비가 잘 안 되는 것도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마디를 약간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희망퇴직이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회사 밖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희망퇴직? 회사 밖에 나가면 뭐가 있지? 진흙탕이다, 지뢰밭이다 라는 걸 바라보는 분이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내가 회사에서 고생할 만큼 했어, 희망퇴직? 하늘의 별만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둘 다 정답은 아니겠죠. 요즘은 은행권을 보면 점점점 낮아진다고 해요. 30대도 요즘은 희망퇴직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어려워진다, 이런 기미만 보여도 요즘은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전 징후가 따로 있을까요? 느낌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전 징후라고 하는 게 이제 회사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받는다,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서류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조금 늦은 게 아닐까요? 은행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취재하고 사람들 만나고 자료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실제로 어떤 분은 명퇴의 기회가 왔어요. 시중 5대 은행 다니시던 분인데, 그분은 별의 꿈이 있었죠. 내가 임원을 갈 거다. 지점장 나왔다가 다시 본점 들어가면서 은행이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버티셨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친한 지인이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금액적으로는 손해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퇴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버틴다고 나중에 이제 몰려서 퇴직을 하게 되니 금액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데서 한 1, 2억 정도는 실제로 손해를 봤다고. 명퇴보다? 희망퇴직 신청하는 그 기간, 위로금이 많이 나오는 그 기간에 나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희망퇴직도 내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는 사실 내가 느끼는 효능감, 내가 느끼는 그 희망퇴직에 대한 금액, 명예퇴직금으로 받는 금액이 가장 큰데, 은행권 말고는 사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버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가 버틴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조금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희망퇴직을 뭐 보통의 경우는 한 2년치 정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2년치면은 기본급 따져서 한 1억 5천에 2억 정도 될까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직급에 있느냐,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대기업도 사실은 뭐 5대 기업이냐, 20대 기업이냐에 따라 다 금액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피동적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물론 가능하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요거는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버텨보시기도 하고 주변의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준비는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조금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 카페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자영업으로 예를 들어 나오게 돼서 전업하실 때는 1차적으로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 그러면 준비하기도 쉽고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도 있죠. 우리 영상에 댓글도 남겼지만 사실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은 거의 이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좀 버텨라. 근데 그분들 얘기는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한번 버텨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내가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를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 버티면 뭔가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희망퇴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버틸 수도 있냐, 뭐 법적인 근거라도 있냐,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여러분도 동의하시 거의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하면 노무사를 찾아가거나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나가라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압박을 회사에서 가하고 내가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사인을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버티는 거는 본인이 버틸 수 있죠. 본편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뭐 발령을 지방으로 낸다, 발령을 뭐 창고로 낸다, 이러한 것들은 회사에서도 노무팀을 통해서 법적인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 만큼 물론 회사 나름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못 이겨서 본인이 사인을 했을 때는 그리고 나서는 쌍방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한 퇴직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사실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경기 악화로 회사의 수입이 많이 떨어졌다든가, 뭐 회사의 어떤 매출이 하락했다든가, 뭐 이런 이유이면은 사실 이제 정리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온전히 우리 희망퇴직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회사가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손익구조도 안 좋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버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가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 따라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버티는 게 어떻겠느냐.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는 버티시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때 그 희망퇴직 대상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퇴직금을, 그것도 금융권처럼 충분히 뭐 희망퇴직금에 대한 매력 이런 게 있으면 그 얘기라도 받고 좀 나오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사실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희망퇴직금 뭐 2년치 급여받고 나온다? 사실 그 금액 받아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것이. 제가 될 수 있으면 버티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물론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셔도 돼요. 근데 희망퇴직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희망퇴직도 그 인사팀에서 상반기 희망퇴직자 인원수가 있을 거고 하반기 있을 거고, 계속 이제 상시적인 이런 정리해고를 이제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해 나갈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은 본인이 희망퇴직 신청한다 그러면 바로 받아서 가기보다는 버티시다 보면 그 인원 자체가 뭐 이런 다음 공고에서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저는 버티다 보면 희망퇴직 이야기가 안 나올 때도 되고 하니까 일단 한번 버텨보라 이 얘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버티는 기간에도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위 우리가 명함값이라고 하잖아요. 그 명함값을 가지고 있을 때 전혀 이거는 저는 회사의 어떤 배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단계로 충분히 이용하셔야 돼요. 있으면서. 그러니까 희망퇴직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번은 지나갔어. 근데 다음에 또 올 것 같아. 또 그 다음도 지나갔는데 그게 어쨌든 기한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간 중에 준비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요번에 만나본 중에는 데이터 자료 그 컴퓨터 전산센터라고 옛날에 불렀죠.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도입한 데가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이제 전산 처리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 80년대 후반에 이제 전산원 인원들을 많이 뽑았답니다. 그때는 이제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뽑았어요. 이제 그래서 쭉 뽑아서 뽑혀서 가신 분이 그 일을 오래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스타트업의 1세대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일산에서 난 농장을, 그때 한참 또 중국에 난 수출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적성에 안 맞았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괴로우셨던 거죠. 야, 나 다른 일 한번 해보자. 친구가 하니까 이거 잘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맞춰보시고 둘의 어떤 밸런스를 조금 맞춰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것, 그것이 전문성을 갖고 비교적 걱정하시는 것보다 연착륙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영상에서 제가 잠시 소개드렸던 부산에서 5년, 뭐 광주에서 3년, 다시 이제 서울로 복귀하신 분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그분이 64년생이세요. 근데 64년생이면 지금 이제 올해가 60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셨을까? 연락을 부산에서 5년, 콜센터 5년, 그 다음에 광주로 가서 광주에서 3년. 있다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서울로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부산에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때 그분 이야기는 그랬어요. 무조건 버텨야 된다. 그리고 진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왜? 그때 같이 이렇게 희망퇴직을 신청해서 나가신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느냐. 정말 너무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본인은 어쨌든 정년까지 버티고 왔잖아요. 왔는데 원래 퇴직을 얼마 전에 하고 정년퇴직을 한 거죠. 일반 기업들이 이제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임피제라고 많이 부르는데, 임금 피크제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받던 급여가 계속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55세 했어요. 하면 나머지 5년 동안 이제 60세까지는 계속 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의 급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최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때 희망퇴직을 공고 당시에 나오는 위로금과 이게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 인사팀에서는 그걸 다 계산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희망퇴직금을 받고 나오는 게 좋은데, 임금 피크제에 도달해서 계속 급여가 줄어드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해서 약간 마음이 조금 바뀌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희망퇴직도 희망퇴직 위로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 얼마나 준비됐는지에 따라서 그분한테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사실은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불안해서 그렇지 회사 밖을 나오셔도 금액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셔서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승승장구를 한다.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본편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이제 신사업을 따라갔을 때 어려움 한번 저희가 방송해 드린 적이 있죠. 네. 왜냐하면 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을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나지 않았을 때, 너 능력 있어 보이는데 우리 팀으로 와. 이번에 우리 서버 사업 새로 시작한다. 우리 대기업이야. 믿지? 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신사업이라는 게 오너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거나, 그러면서 제일 어떻게 돼요? 위에 헤드부터 자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따라갔던 파트장 쭉쭉쭉, 팀장 쭉쭉 잘려나간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결국 그걸 버티지 못하고 이제 7월 31일자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되게 유명한 친구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왔고 전자 쪽에서는 상당히 커리어가 있었던 친구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반전이 있지 않는 한 버티는 것은 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변해서, 내가 발전해서 회사에서도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인물, 능력이 됐던 인품이 됐던 관리가 됐던 어떤 이건 한직이다, 이거는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능력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나와서 그 정도의 회사에 살아남아서 반전을 일으킬 정도의 각오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저는 세상이 험하다고 하지만 나오셔도 충분히 반전을 일으킬 수 있고, 설사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나에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개인의 인생에서 큰 도움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희망퇴직 관련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